내가 실장님한테 아니면 조직에 대해서 뭔가 불평불만이 좀 일어난다. 그럼 나는 상대하고 언론에 들어간 거죠. 실장님,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내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내가 아직 모자라니까 내가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딱 하면요. 누가 답을 주냐면 실장님이든 사장님이든 조직의 장들이 답을 다 주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 낮은 사람 같아도 실장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있는 거고 사장 자리에 있을 때는 사장이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있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답을 정확하게 주게끔 돼 있어요. 근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언론하자고 뭐라냐면 내 논리와 상식으로 에이 이거 네 하는 꼴하지 보니까 내가 절대 나한테 도움되는 말을 한마디 안 하겠다. 이렇게 다 잣대를 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를 열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거예요. 근데 모든 사람들은 특히 이 해동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들이 엄청난 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서 상대가 같이 풀어보자 하면요 정확하게 지혜를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요. 그 사람이 갖춘 마음 질량만큼 정확하게 지혜를 다 열어준다니까.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지혜를 열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안 주느냐. 그냥 내 잣대로 그냥 저 사람 저렇다라고 그냥 어떻게 답을 다 내고 시작하거든. 똑똑한 지식인들은 자기 식을 다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상대하고 언어를 안 해. 물어 여쭤서 풀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근데 물어서 풀면요 윗사람은 윗사람답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한테 맞는 답을 갖다가 탁 주게끔 돼 있어요. 법을 공부 안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거든요. 그 질량을 정확하게 나한테 답을 주는데 밑에 사람이 저 실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뭐 여쭤보대요. 조직이 어려우면 조직이 왜 어려워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봤어요. 안 여쭤보는 거라. 그냥 내 마음대로 저대로 에이고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 회사 망할 만하다 뭐. 그러면 내가 사장한테 시간을 노를 드렸어요? 안 드린 거라. 안 드리려고 뒤에서 그렇게 말이 많거든.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언론에 가서 풀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같이 했다 그러면요. 잘 되면 내가 기쁜 거고 안 되면 나도 같이 슬픈 거거든. 내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. 근데 한 번도 난 저 사람한테 공을 들이지 않았고 노력을 안 해놓고 저 사람이 그냥 외면적인 것만 보고 그냥 뒤에서 어떻게 그냥 잣대대고 비판하고 다 하는 거죠. 전부 다.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노력한 게 없다 그러면 나는 상대를 방치해놨기 때문에 방치한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정치가 저렇게 판을 갖다 이상하게 돌아가는데도 국민들이 전부 다 방치해놨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 어떻든 대통령이 어떻든 누구 장관이 어떻든 이런 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. 어떤 연예인이 사는 꼬라지 좀 그런데 그 연예인을 보고 뒤에서 뭔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. 왜? 저 연예인이 네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안 줬거든요. 30%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노력을 하나도 안 들여놓고 국민으로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저 연예인이 어떻고 저 정치인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뒤에서 비판만 하고 있으면 너는 방치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상대를 좀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죠. 내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 잘못은 내 탓으로 지금 저렇게 된 것이지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방치를 안 했으면요. 사회 이런 모순들, 잘못된 부작용들은 절대 안 일어나게 돼 있어. 그래서 내부터 먼저 방치를 하고, 그 다음에 사회가 방치하고, 또 어떤 환경에서 지금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지, 우리가 방치를 안 하고 노력을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. 그래서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고, 우리 잘못이다라고 들어가면 정확한 거예요. 우리 잘못이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회를 갖다가 모순이 있을지라도 연구하고, 또 내 공부를 삼아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돼? 다음에 멋진 어떻게 내 실력을 키워가지고 사람과 이 사회를 바르게 내가 운영하는데 힘을 쓰는 거지. 근데 처음부터 세상이 어떻게 해요? 남 탓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내 탓은 하나도 없어. 정확하게 답을 주면 우리 탓이다. 우리 조직이 망하는 것도 누구 탓이냐면 저 사장님과 실장님 탓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탓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. 내가 실장님과 사장님을 위해서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살지를 않았거든.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거지. 내가 이 조직을 방치한 만큼 정확하게 어려워진 거예요.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이거 사장이나 실장이 평소에 인성을 봐서 너가 하는 거 보니까 조직이 망하는 거는 뻔하다. 이렇게 딱 봐버리면 나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조직을 정확하게 방치한 거야. 그런데 그 뒤에 놓고 사장이 어떻고 실장이 어떻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. 누구 잘못이에요? 우리 잘못이다. 이게 바로 총체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. 이해돼요? 이 공부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, 전부 다. 우리가 조직에서 어떻게 사회 활동을 할 때는 전부 다 이 공부를 시키려고 자연히 지금 어떻게 신들의 교육장 이 지구를 갖다 운영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든 아니면 정치판에 내가 가 있든 아니면 시장에서 내가 사과를 팔든 아니면 좀 배추를 팔든 간에 전부 다 뭐 하라고 자기 자리에 앉혀놨냐면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그 환경을 공부하라고 지금 보여준 거예요.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법칙.
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모습을 보일 때는 내 잘못이 분명히 있다. 왜? 내가 이 사회를 갖다 방치하고 저 사람을 갖다가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방치하는 어떻게 값어치가 정확하게 저런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만들어졌는데 누구를 탓한단 말이에요. 전부 다 우리 탓이다. 그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너무 이렇게 예전에 성식으로 빚어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밑에 직원이 사장이나 윗사람한테 의논을 하면서 우리 뭐 기업, 우리 가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또 의논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의논이 아니라 또 너무 주제넘는 그런 행동이 되기도 하잖아요. 근데 멘토님께서는 또 아직 답을 낼 때가 아니다라고 하고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방치가 아닌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.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마음으로 이 회사를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치가 아니게 될 수가 있나? 뭔가 30%의 답이라도 사장님한테 뭔가 의논을 하면서 풀어가는 게 그게 방치가 아닌 것인가? 조금 그 부분 헷갈리는데 어떻게? 내가 일단은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. 조직에서 사장님 좀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이제 언어를 좀 하는 거죠. 그죠? 우리도 밑에서 좀 일을 하고 사회에 지금 활동하면서 공부하러 나왔는데 사장님이 지금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같이 풀어가야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언어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사장님이 이런 직원이 있었단 말이가 뭔가 언어를 하고 들어가요. 근데 한 사람도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환경이 지금 안 좋고 지금 회사가 지금 기울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안에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얻어낸 사람이 없었거든요. 어떠냐면 내를 위해서 이따 회사 오래 있어봐야 도움될 게 없구나. 빨리 떠나야지. 어떻게 조직을 그냥 내팽개치고 떠나는 거예요. 뭐 하기 위해서 내 또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그럼 나는 뭐 했냐면 이 조직에서 몸담아가지고 사장님이 주는 월급을 통해가지고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가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주는 돈을 사장님을 통해서 내 손에 들어왔으면 사회가 지금 키워주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사장님도 사회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.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 경비를 받아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 고마운 사람이라니까. 고마운 사람인데 회사가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지금 회사가 지금 어려워요. 어려워지면은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보니까 뻔하다 막 안 봐도 척이다 막 그냥 막 이런 회사 있을 바에는 그냥 어떻게 돼? 때려치우고 다른 데 빨리 더 문 닫기 전에 어떻게 내 살 길 찾아 나서야 되겠다 뭐 하는 거야. 정확히 방치해 놓고 네가 망하든 말든 간에 나는 내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딱 원리를 안다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인성을 교육을 못 받고 사장으로서 아직까지 교육을 못 받아 보니까 이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방법이 좀 미미하구나.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좀 있네. 그러면은 내가 몇 번 내가 사장님한테 언론에서 여쭈었는데도 자기 주장대로 간다. 이러면은 이 사람은 나를 갖다가 바르게 성장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. 그러면 어떻게 돼?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기분 좋을 때 떠나는 거야.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며. 그죠? 내가 더 불평불만하기 전에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을 때 요때 어떻게 떠나주는 게 사장님을 도와주는 거죠. 왜? 이럴 바에는 시간만 걸릴 뿐이 좀 있으면 망할 거거든요. 근데 이때 떠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떠나냐면 이거 회사 뻔하게 망할 거니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니는 망하든 말든 떠난 사람이 아니고 사장하고 매번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회사 문을 닫겠구나.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. 그럼 자연의 원리에서 닫을 것 같으면 빨리 닫도록 도와주는 게 사장님의 경비가 남는 거예요. 빚을 그렇게 안 지게끔 돼 있는 거라. 근데 이렇게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왜? 교육을 안 받았거든. 좀 떠날 때 빨리 구해놔야지. 이거 마음껏 뻔한 것 같아. 불편하고. 그러면 어떻게 돼? 내를 위해서 떠난 사람은 있어도 이 사장님, 이 조직을 위해서 떠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. 왜?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면 어떻게 돼? 이 사장님이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운영도 해야 되니까 또 직원들 월급 주려고 그러면 은행에 빚까지 내고 아니면 저 금융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거든. 그러면 고스란히 나중에 이게 뭘로 남냐면 전부 다 빚으로 남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빨리 떠나주는 게 사장님이 가게 문을 빨리 닫아가지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냐. 우리 좀 월급 받자고 더 오래 머물면은 이게 회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절대 의리가 아니거든요. 오히려 사장님을 갖다가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. 왜?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.
운영하면 될 것 같아서 더 계열사가 어떻게 질질 끌고 가는 거죠. 그러면 나중에 돈만 빚만 쫙 지고 나중에 사장님이 어떻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내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. 조직을 갖다가 아주 망하든 말든 간에 그냥 방치해주고 내 살길 찾아 떠나려한다 이러면 정확하게 내가 회사를 방치해서 갔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내가 이 사장님 위해서 내가 빨리 내가 떠나주는 게 이 사장님이 가게를 빨리 접을 수 있겠구나.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어떻게 또 실력을 갖춰가지고 또 가게를 또 하면 되니까.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확히 떠났다 그러면요.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네 가는 길이 달라. 그래서 떠날 때는 어떻게 돼? 항상 불평 없이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조직을 떠나야지 네가 가는 길이 꽃길이 되는 거지. 이 갖다 방치해놓고 그냥 떠나버리면요. 네가 가는 길도 흙탕물이라. 그래서 옛날 장사하는 사람들이요. 뭐랬냐면요. 장사 잘 될 때 가게 넘어지면요. 나도 어떻게 돼? 다른 데 이동하면요. 내 가게도 엄청나게 잘 돼. 왜? 장사가 잘 될 때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떠났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땠냐면 본전 다 빼먹고 이제 회사 이제 내 가게가 어떻게 돼요? 사람도 안 오고 막 휘청휘청 할 때 요때 어떻게 돼? 안 되겠다. 빨리 떠나야 되겠다. 손님도 안 오고 맨날 적자인데 그러면 가게 딱 내놨어요. 어떤 마음 내놨어요? 누가 오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여기 있으면 망하니까 나는 이동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면 이 가게 어떻게 될까요? 안 돼요. 그럼 이 가게가 안 되는 만큼 내가 다른 데서 가게 지금 차렸잖아요. 그죠? A 치킨에서 B 치킨 챙겼네. 그럼 어떻게 하냐면 A 치킨이 망하면요. B 치킨인데 정확하게 마련하게끔 돼 있어. 왜? 네가 그런 에너지를 남기고 왔으니까. 그래서 떠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동할 때는.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는 항상 이동의 법칙이 있어요. 떠날 때 법칙이 있는데 네가 조직에 머물든 아니면 내가 장사를 했든 간에 떠날 때는 어떻게 좋을 때 떠나야 되고 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당장은 내가 장사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이동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돼? 조금이라도 그죠? 내 한마디라도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떠나지만은 이 오는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뭐 도와주십시오. 이렇게 뭐 초나 한마디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? 내를 위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. 이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떠났기 때문에 내 가게는요 스스로 잘 되고 이 가게도 어떻게 잘 되게끔 돼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있나요? 가게 이동 어떻게 해요? 본전 다 빼먹고 어떻게든 오는 사람 꼬셔가지고 장사 잘 된다고 속여가지고 그냥 순진한 사람 장사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. 그럼 정확하게 나 이거 망하지. 망한 만큼 너도 저 가게 가서 잘 되느냐? 절대 하나님을 잘 되게 안 만들어놔요. 정확하게 같이 망한다.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어떤 장사하다 떠날 때는 항상 이동의 법칙이 있는데 내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떠나면요. 내 가는 길은 꽃밭이라. 이게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끌어주거든. 근데 이거는 방치하고 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떠나면요. 정확하게 내 가는데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흙탕물이라.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니까. 그래서 자연의 법칙으로 정확하게 내려갔다가 스스로 깨우치게끔 만들어주죠. 이러면 좀 이해돼요?